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판례. 임대인이 임대기한 내 임대 권한을 상실한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용역의 공급이라는 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공급됐을 때 용역의 공급이 되죠. 그래서 내 땅이 있는데 누가 와서 그냥 불법 점거하고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부당이득 반환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연결해서.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어서 기존에 내가 받았던 보증금과 상계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건 기존의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주는 거죠. 이제 그 규정과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 조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지금 점포의 대지권에 소형을 하는 토지 부동산 부분을 30년 동안 사용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토지는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토지의 임대는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이거를 건축비로 충당해서 한 방에 받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돈을 선수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30년이라는 거지. 30년.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30년 동안 받았으니까 선불로 미리 받은 게 되고 부가세는 30년 동안 안 분해서 낼 겁니다. 왜냐하면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과세 기간별로 안 분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조합원들이 지금 납세 의무자가 되진 않아요. 부가세에서는 사업장별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조합 명의로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그런데 여기 B 조합원이 하나 있었는데 A 조합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B 소유의 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A 조합과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조합원이 아닌 B 조합원 B가 여기 조합원들이 지금 상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조합원의 지분이 일부 단삼에 양도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돈을 얘들은 먼저 가져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30년치 니들이 먼저 가져간 거 잘못됐네. 나머지 기간 동안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애들은 먼저 가서 아파트 다 이제 건물 다 충당했는데 이 지분이 일부 사람에게 양도가 된 거야. 조합원 중에 일부 지분이. 그때 자기는 그 대가를 받았지만 그 앞에 30년치 미리 받은 거는 왜 나한테 안 줬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민사상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조합원이 B한테 일부 양도했을 때 그 선불로 받은 것도 함께 양도한 거냐. 이해하셨죠? 네가 준 대가에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건 민사 문제가 됐고 민사 문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거야.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내가 매매했을 때 준 대금 안에 30년치도 포함됐으니까 30년치는 저 애들한테 받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승소 확정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조합은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었던 이상 그 토지 사용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지금 경종 청구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30년치 이게 30억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1년에 1억씩이라고 쳐봐. 근데 얘한테 미리 받은 거 빼고 나머지 잔존기간 20년이 있어. 조합원에게 몫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을 부당이득 반환 때문에 돌려줬단 말이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한테 돌려줬으니까 나는 받은 게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경종 청구를 한 거야. 임대 권한이 난 없지 않았느냐. 지금 상황 이해하시죠? B조합원이 꼈으니까 전체 목 중에서 B조합원의 분을 빼고 나머지 것만 내 거니까 그 부분은 까줘야 된다. 이런 경종 청구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법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건 니네 내부적인 관계의 문제이고 결국 부가가치세라는 건 소비가 있으면 거둬야 된다는 얘기고 그 소비가 있다는 얘기는 이 조합과 여기에 수분양자들 사이의 계약이었고 그건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임대를 공급한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려면 민사상 법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일단 느낌은 대충 알겠죠? 나만 알아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전체 조합에서 받은 게 있는데 다시 정리해보면 30억을 받았어. 너 빨리 했나? 30억을 받았는데 이거 한 10명에서 나눠갖는 거야. 그래서 10명에서 나눠가서 30년치 미리 받았으니까 쪼개서 막 신고하고 있었는데 요즘 한 놈이 딴 놈한테 팔아버렸지.
딴 놈이 이제 들어온 거야. 딴 놈이 이놈의 새끼들 봐라. 니네 먼저 받았어? 그 중에 내 거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내 거 내놓으라고 해서 얘한테 줬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임차인으로부터 30년치 미리 받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일부 놈한테 떼어준 거 빼고 나머지가 우리 부가세 공급이니까 그것만 내겠다. 라고 해서 경정청구를 했는데 과세관청은 아니다. 그 법원도 아니다. 야, 니네가 임대차 계약에서 30억 받은 건 분명하지 않느냐. 조합원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거냐. 아무리 걔가 비조합원이라도 니들 사이의 정리의 문제지 임대 권한을 상실했다고 얘기하지만 임대차 권한이 꼭 네가 전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가 소유권을 가져야지만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냥 공급은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법리를 이야기는 굉장히 이게 내공이 필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종전 토지 사용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라는 부가가치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차인들은 걔만 믿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들이 갑자기 우리 좀 뺏겼는데 뭐 이 얘기하는 거잖아. 난 줄 거 다 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분양자들이 걔한테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수분양자들은 니들끼리 한 거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우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밑에 주요 근거 파란색 잠깐만 볼게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토지 사용료를 선납받았고 임대 권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종전 토지 사용 계약의 목적인 토지의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맨 밑에 종전 토지 사용 계약에 의한 토지 사용이란 부가세 과세 대상의 용역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아래 비교 판례는 보증금 해지예요. 해지. 보증금 해지가 돼서 이제 계약이 해제돼서 보증금과 차감하고 있다면 그것도 종전의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였고 밑에 수정세금 계산서는 뭐냐면 만약에 그 맨 밑에 4번 따라서 A조합의 경우 향후 수분양자들하고 토지 사용료에 대한 감액이 있다면 그건 인정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수분양자들과의 조합의 계약에 있어서 감액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딴 놈한테 받은 돈 준 거잖아. 그건 별도예요. 별도니까. 여기서 감액이 있으면 그때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와의 계약에 대해 소비자와의 계약, 사용 소비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조건의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